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리바바를 통한 전자무역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에 대한 강의의 첫 시간으로서 우선 강사 소개부터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2프로 대표 이종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2프로인데 인터넷을 뜻하는 스몰 2와 프로페셔널을 뜻하는 프로의 약자 프로.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의 전문 회사로서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2프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2001년 9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등록 인터넷 쇼핑몰인 이지클럽이라는 회사에서 컴퓨터 통신 사무 MD로 처음 인터넷 이커머스 경력을 시작을 했고요. 다수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알리바바닷컴 골드의 유료회원 계정인 골드 서플라이어 계정은 2009년 1월부터 사용을 해서 전자무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45개국의 정도의 물품 판매를 했었습니다. 수출을 했었습니다. 2011년 1월에 제 회사인 주식 2프로 무역을 창업을 했고요. 개인 회사로 시작을 했고 2016년 5월에 알리바바닷컴에서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5월 5일이었는데 부모님하고 나들이 가던 중에 한국에선 알리바바닷컴을 가장 잘 쓰는 전문가 같으니 로보인이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강의를 좀 부탁한다 해서 알리바바닷컴의 지정 트레이너가 되었고요. 그 이후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알리바바닷컴에 대한 전자무역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 102 트레이더들과 선정이 되었는데요. 알리바바닷컴은 100이라는 숫자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1999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102년을 유지를 하면은 전 세계에 최초로 3세기에 걸친 인터넷 기업이 된다 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뽑더라도 글로벌 102 트레이더즈 같은 100이라는 숫자를 기념을 해서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 102 트레이더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한국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알리바바닷컴에서 무역학이라는 도서를 출간을 했고요. 알리바바닷컴 매뉴얼입니다. 대학 교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을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고자 책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스타 렉처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알리바바 강사 양성 등급입니다. 강사를 교육하고 또한 강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알리바바닷컴 강의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파워셀러 교육, 한국무역협회의 인터넷 무역 수출기업 양성용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2017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정식 교과를 만들기 위한 파일럿 강의를 1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2020년, 21년에는 전자상거래 중점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터넷 해외 글로벌 쇼핑몰 교육을 만들어서 1년 가까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교육을 했고 21년까지 2년을 했네요. 알리바바닷컴의 또한 활용교육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하루짜리 3시간, 4시간짜리 교육이 아닌 장기간에 한 학기 18시간 그리고 30시간 가까운 한 학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의를 유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또 강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1년 현재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인 크레이드 인터내셔널에서 또한 전자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알리바바닷컴의 계정이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연간 회원료가 3,499불 내지는 5,999불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알리바바닷컴을 이용을 하면서 연간 500건에서 600건 가까운 그 인쿼리를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쓰는 알리바바닷컴은 5불에서 6불 정도 쓰는 과정에서 제공을 하고 바이어 DB를 넣는 활동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취급 제품으로는 전기 난방 제품과 교육용 로봇, 그리고 태양광 충전 LED 조명 제품 등을 취급하고 있고요. 태양광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조달 바이어를 개척을 해가지고 조달 상품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맨 밑에 보이시는 저 원형의 제품 같은 경우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공항을 갔더니 그 횡단보도마다 깔려 있어서 또 좀 의미를 많이 가졌었던 그 제품입니다. 밑에는 이제 제가 2015년, 16년도에 수출을 했던 수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저 때까지 1인 기업이었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수출을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알리바바닷컴을 제가 쓰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한국 인터넷 쇼핑몰의 뭐 역사 정도, 또한 그런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을 뜻하는 이와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의 약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의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보고 싶다는 내용에서 이 프로라고 회사명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999년에 IMF 구제금융 시기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취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용산전자상가에 취업을 했었는데 1999년도 같은 경우가 Y2K가 유행을 했던, Y2K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또 국민택시보급이나 인터넷이 또 전용망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여건들이 좀 많이 갖춰지던 시기였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처음 그 5월에 용산전자상가에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PC 통신을 통해서 이제 또 뭐 그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그 플랫폼이 있었는데, 넷지고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리안, 하이텔 같은 경우들의 이제 그 공동구매 상품 PC 제품들을 많이 공급하던 시기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좀 일찍 생겼던 인터넷 쇼핑몰이 그 옥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션에 제가 또 상품을 공급했었던 적들도 있고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제 옥션이었었는데요. 옥션이 1999년에 설립이 되면서 시범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회원을 인터넷 쇼핑몰에 있어서 그 회원을 모으는데 좀 유용한 제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시범 경매를 해서 20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 처음 옥션이 창업을 했을 때는 20만 원짜리 프린터를 단 6,700원, 6,900원 그런 정도의 시범 경매를 해서 팔았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진행할 때는 15,000원, 뭐 세 번째 진행할 때는 4, 5만 원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액수 자체가 금방 그 시범 경매를 진행을 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나중에 맨 처음에는 이금용 사장님이 직접 그 봉고차를 모시고 물품을 소싱을 다니시다가 나중에 직원도 채용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인터넷 쇼핑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그 느끼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쇼핑몰을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램 공부를 독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에 회사 1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1년 가까이 그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웹마스터 과정들의 프로그램들을 좀 익혔었고요. 그러다가 현대정보통 그 노동부 과정으로 인터넷 그 웹마스터 과정을 이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에 코스닥 등록 인터넷 쇼핑몰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저 이지클럽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떤 회사였었냐면은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라든지 지금은 뭐 많이 거의
철수를 해버린 야후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엠파스 그런 포털 사이트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드림이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 포털 사이트들의 쇼핑몰을 기능이 없다 보니까 쇼핑몰을 만들어서 쇼핑몰을 공급하는 쇼핑몰 컨텐츠를 갖다가 링크를 걸어서 공급하는 그런 쇼핑몰이었었고요. 거기서 통신사무 컴퓨터 카테고리 MD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로서. 저 때 당시에는 공동구매 상품들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상품에 있어도 한국 같은 경우가 인터넷 쇼핑몰이 1996년에 인터파크를 기준에서 이제 그 데이컴팩 사내벤처를 시작을 했었던 부분들이 가장 이제 뭐 초기였었고, 또 빠르게 발전을 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전용망도 빠르게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국민 PC라든지 그런 보급들도 많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의 역사가 좀 빠르게 시작을 했었던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맨 처음에는 이 상품 같은 경우도 컴퓨터 대체적으로 얼리 어댑터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PC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인기가 있고요. 이런 또 PC 제품들이 공동구매로 판매가 PC 주변기기나 PC 제품들, 그리고 또 PC에 관계된 제품들, 가전제품들, 그런 경우들이 공동구매로 판매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생성이 되는 것들이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죠. 에누리라든지 다나와닷컴 그런 형태들,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좀 인기가 있었고요. 그 가격 비교 사이트가 늘다 보니까 공동구매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브랜드 의류라든지 브랜드 자파 상품들, 가방이나 신발이나 뭐 또한 안경,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명품 브랜드가 있는 선글라스 제품들, 뭐 그런 경우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늘기 시작하는 제품들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가격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화장품 제품들이 좀 많이 또 인기가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는 또 인기 있던 카테고리 자체가 브랜드 의류들이었죠. 브랜드 의류 상품들이 많이 올라오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동대문에서의 의류 제품들, 구제 의류들 상품들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의류 상품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제 컨텐츠화 되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동대문의 청평화 시장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의류를 구매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모델을 옷을 입히거나 의류 제품 같은 경우, 구제 의류 같은 경우는 코디 제품을 같이 입을 수 있는, 코디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컨텐츠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나가게 됐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배송과 관계된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되던 가구 상품들, 예전에 장수 돌침대 같은 경우가 제가 인터넷 쇼핑몰 처음 근무를 할 때 가격대가 400만 원, 500만 원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송 자체가 돌침대 같은 경우는 사다리차를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엔 사다리차의 보급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어려웠었고요. 인원도 또 돌침대 같은 경우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운송료 자체도 많이 좀 올라가 있었던 형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는 카테고리들이 이제 좀 활성화가 돼가는 것들이 이제 식품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식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반복 재구매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이 굉장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상품을 좀 많이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쇼핑몰들도 한국이 인터넷 쇼핑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좀 퍼지고 또 가장 빠르게 시장이 성장되던 시장이었었습니다. 2004년 7월까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렉사닷컴의 인터넷 트래픽을 측정하는 알렉사닷컴에서 한국 사이트가 1위를 했었는데 네이버였고요. 2위가 다음이었었고 3위가 여러분들 기억도 하시지 못하는 벅스라는 mp3 음원을 다운받는 사이트였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이제 2004년 7월에 구글이 1등으로 올라오게 된 이후부터 네이버도 순위가 많이 떨어지고 한국어를 또
언어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영어로 검색이 되는 사이트들이 좀 많이 쓰이게 되고, 또 중국 사이트들도 많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품의 카테고리를 설명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쇼핑몰들은 이제 좀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쇼핑몰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시작이 돼가지고 활성화가 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또 한국 쇼핑몰의 역사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는 구매자들의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또한 편리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 소비자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카테고리 자체가 맨 처음에는 가격이 비교될 수 있는 컴가전 제품들, 그리고 컴가전 제품부터 그 다음에 잡화,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의류, 그리고 또 이제 구제 의류나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될 거고, 식품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글로벌 쇼핑몰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현황과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들인데, 상품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또한 현재는 그 소규모의 항공 운송을 하거나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의 무게가 가볍고 가벼운 제품들이 좀 많이 움직이게 되지만, 추후에는 가구 같은 제품들도 해외 구매 대행에서 판매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여하튼 2004년 7월에 그 구글이 전 세계 그 트래픽의 1위를 하던 네이버가 좀 많이 순위가 내려가면서 구글이 올라오는 걸 보고, 영어를 좀 배워서, 글로벌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또 외국 제품들도 수입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제 좀 더 저게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30대 중반 정도에 가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들은 위즈위드라든지 그 SK에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또 라우드트라는 거는 저 유럽의 그 카탈로그를 통해 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그런 그 카탈로그 쇼핑의 상품들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던 구매 대행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가구 회사에 좀 취업을 해서 가구를 인터넷 쇼핑몰로 좀 판매를 했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인터넷 쇼핑몰 MD를 할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공동구매 상품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인터넷 쇼핑몰에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아이디어 상품이나 판촉 제품들을 또 많이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알리바바닷컴이 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EU 시장이나 또 그 중국에서 판촉물을 제작하는 EU 시장이나 그런 것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또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인포머셜이라 그래서 케이블 TV 방송을 한 이후에 1시간 50분 정도 방송을 하면 10분 정도의 그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었죠. 그때 또 그런 EU 시장 제품이라든지 아이디어 상품들을 좀 판매하면서 알리바바닷컴도 클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쇼핑몰 MD를 하면서 공동구매 제품 찾느라고 또 알리바바닷컴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제품 소싱도 하면서 또 벤더들한테 소개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수입을 하면서는, 가구 회사에 들어와서 수입을 하면서는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중국의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가죽이나 합성 피혁 같은 원자재를 좀 소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생산업체 사장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거에 또 익숙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던 적은 없었고요. 근데 2007년도, 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에서 쇼핑을 하던 그 국내 쇼핑몰로 공급을 하던 분들이 많이 이제 그 해외 쇼핑에 눈을 돌리게 되고요. 이베이나 아마존에 물품을 판매하겠다 하는 형태, 또 아니면 중국에 물품을 판매하겠다 하는 형태들로 좀 발전을 하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타오바오가 생긴 게 2003년 4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타오바오가 활성화되고 이베이와 이제 그 경쟁을 해서 이베이가 오히려 퇴출되고 타오바오가 남으면서 이제 좀 더 그 B2C 쇼핑몰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서프라임 모기 지돈 사태로 인해서 그 급격하게 한국의 쇼핑몰을 운영하던 업체들이 또 해외 쇼핑몰에 눈을 많이 돌리게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환율 상승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870원, 800원대 후반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거의 1,600원까지 육박을 하다 보니까 2배 이상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이제 그 B2B 사이트를 처음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었고요. 경기도의 전기 난방 필름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골드 서플라이어 계정을 처음 저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맨 처음에는 알리바바닷컴이 텍스트 기반의 사이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품을 재등록을 좀 하면서 처리를 했었고요. 맨 처음에 제가 그 경기도의 난방 필름 업체를 처음 입사할 때는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설명이 그 달랑 2줄이었었거든요. If you have interest in our product, please leave your message.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은 메시지를 남겨달라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상품 등록을 하는 사이트를 처음 봤었고요. 쇼핑몰을 2001년부터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어떤 성과를 얻었나 봤더니 30억 건의 인quiry를 받고 바이어를 2명을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치면은 좀 되겠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처음 하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들은 남들이 상품을 어떻게 등록을 해서 잘 판매를 하고 있는가, 판매를 잘하는 업체들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알리바바닷컴을 했을 때 이제 그 이미지 자체가 좀 더 깔끔하게 되어 그 상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촬영이 되어 있던 것들을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 사양표를 또 넣음으로 인해서 제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등록했던 내용들이었었고요. 그래서 1, 2주 가까이 그 사양표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워드에 작업을 해서 올리니까, 갖다가 복사해서 붙이니까 이제 알리바바닷컴의 상품 등록이 사양표를 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 8,000자까지 등록이 가능했는데 8,000자에서 24자 빠지게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 해놓고 얼마의 성과를 얻었었냐면, 월에 최대 150건의 인quiry를 수치했고요. 평균 50건 정도를 인quiry를 수치했는데, 이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를 하시면서 조바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 셀러들이 새로 시작을 하시면서. 그래서 뭐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이게 언론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그 인터넷 쇼핑몰로 성공을 했던 업체들만을 많이 보도하다 보니까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상당히 또 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들이 한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6개월간 샘플 한 건 판매를 했습니다. 인quiry 월에 150건, 최대 150건. 그래서 한 6개월간 인quiry를 받은 건수가 500~600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영문 메일 보낸 것만 1,000건이 넘었었는, 1,000건, 2,000건 가까이 갔었는데 걷지를 못했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1년 내에 터키의 신규 바이어를 4개 개척을 했고, 러시아 1개 바이어, 루마니아 2개 바이어 개척해서 전년도 매출이 2,929만 불이었는데 93만 불로 늘릴 수 있었다 하는 알리바바닷컴을 첫 해에 저렇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대체적으로 근데 또 이 인터넷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초반에 성공을 하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고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되면은 가장 쉽게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상품을 늘린다, 상품 등록을 많이 늘리고 하는 내용들을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만 늘려서 상품이 늘다 보면 관리 노력도 늘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종이라든지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매출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이제
그래서 이제 회사 사장님하고 다니던 회사에서 매출은 굉장히 많이 올려놨는데 사장님하고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근간이 되는 뭐 저품질의 상품을 올리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강요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국 좀 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좀 퇴사를 해야 됐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경쟁업체 또 제가 퇴사를 했을 때 대형 바이어들을 여러 곳에서 따라온다 그랬더니 저에게 줘야 되는 마진만큼 또 가격을 낮춰 놓으셔가지고 부산 부득이하게 이제 경쟁업체 제품을 좀 처리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수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꼭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회사 창립하자마자 그 알리바바닷컴을 제가 강의를 하거나 또 알리바바닷컴 파트너사를 제가 또 오랫동안 2016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보다 보면은 회사를 설립하시자마자 수출하시겠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반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어 카탈로그라든지 영어 회사 홈페이지, 그 다음에 회사 소개 동영상 같은 경우 해외 언어로 또 만드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제품의 시방서라든지 또 회사 영문 자료들 꼼꼼하게, 해외 규격 인증 같은 경우도 또 꼼꼼하게 받아두시는 것들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경쟁업체로 옮겨가지고 또 상품 등록을 했었는데 또 많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한국분의 업체들이 참 아쉬운 것들이, 제조업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또 거래를 하면서 한국 중소기업들을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신규 시장을 개척해갖고 또 독점 계약을 해놓으신 이후에 그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면은 맨 처음에 첫 바이어 같은 경우는 독점 계약하지 않으시면 덜컥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아까우셔가지고 또 다른 업체에서 와서 발주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더 국제 거래 규정에 맞게 또한 한국처럼 바이어와도 거래 관계를 쌓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에서 좀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초반에 매출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알리바바닷컴을 독점으로 사용해라 개정을 하셨다가 이제 또 그랬었던 경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래 관계들을 명확하게 또 가져가시고, 해외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클레임이 한번 발생되면은 바이어들하고 거의 거래 관계를 끊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클레임도 위기의 기회이기 때문에 바이어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고 또한 바이어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게 내용들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은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 계정을 뺏긴 이후에 이제 한 2, 3년간 고생을 하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태양광 LED 조명 장치를 가지고 또 사우디에 조달 납품을 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 업체 매출이 35억이었는데 이제 연간 공급 계약을 맺은 게 450만 불이었어요. 업체 사장님은 또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게 생산량에 맞는 계약을 하시는 것들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비즈니스를 확대해 가시는 것들, 인터넷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 또 말씀.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전 세계 저희 나라에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의 이제 사이트들을 국가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아마존, 이베이, 지마켓 글로벌 같은 경우가 이제 지원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이용하는 플랫폼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닷컴, 전 세계의 제조업자, 도매업자가 바이어를 찾는 B2B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타오바오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C2C, 한국의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그런 오픈마켓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티몰 같은 경우는 바이어가 아니라 MD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품의 입점은 심사를 하고 또 입점을 받아들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브랜드 쇼핑몰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중국의 브랜드 쇼핑몰이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중국의 경우는 이게 한국의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등록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은 좀 적고요. 티몰만 이제 국제 간의 입점이 가능하신데, 티몰 같은
경우에만 이제 입점이 가능하다. 국제 브랜드 입장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업체들이 공급업체들이 입점이 가능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본에는 이제 대표적인 쇼핑몰이 아마존 재팬이 있고요. 라쿠텐, 큐텐 재팬이 있습니다. 라쿠텐, 큐텐 재팬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남아 쪽에는 쇼피, 큐텐, 라자다닷컴이 있습니다. 라자다닷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년 전 정도에 알리바바 그룹에 인수가 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인도에는 플리카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게 이제 최근에 이베이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터키가 좀 특이한 시장인데 한국에 11번가가 진출을 해서 N11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터키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교포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11번가가 진출을 해서 2조가량 매출을 얻었다 하는 내용을 또 많이 자랑을 하셨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스쿠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중남미 쪽에는 메르카도 리브레 라는 사이트, 그리고 러시아에는 와일드벨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소셜 커머스 플랫폼으로는 위챗, 라인, 그 다음에 등의 사이트 등을 이제 또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또 주요한 전 세계의 이제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국제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수출의 비교, 그리고 B2B와 B2C에 대한 비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전자상거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이어의 개발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하다. 잠재적인 바이어 리스트 확보들도 할 수 있다. 제품의 근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B2B 거래의 경우 제품 차별화를 위한 등록이 어려운 부분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을 또 배치하기가 힘들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오프라인 수출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시장 개척단이나 전통적으로 대면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바이어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참여 시에는 단기간에 시장 개척이 용이하다. 단기간에 또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인데, 이 시장 개척단이나 전시회를 한번 나가게 되면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죠. 한국에서 B2B 사이트인 알리바바닷컴의 입점료가 가장 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3,499불이니까 뭐 한 현재 돈으로 230만 원 되신다 보시면, 시장 개척단 한 번 나가는데 일주일 나가는데도 항공료나 그런 경우들 다 지불하고, 또 용돈 어느 정도 또 챙겨가다 보면은 일주일 안에 저 비용들 소모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해외 시장 개척단, 전시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병행해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온오프라인을 상호 보완 병행해서 수출 입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출 성공 전략이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닷컴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잠재적인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한 이후에 시장 개척단, 제가 유망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때는 바이어 리스트를 제가 지자체에 제출을 하고 그 바이어들을 만나고 싶다.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었던 바이어거나 샘플을 보냈었던 바이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바이어들을 만나면은 또 그 바이어들에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확률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참석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하기 전에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를 꾸준히 사용하시거나 B2B 사이트 활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개척해 놓고 샘플이라도 보내셨다면 전시회 나가셨을 때 또 그 바이어들 초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전에 두바이 전시회를 나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놀라게 되었었냐면은, 두바이 전시회를 하는데, 두바이가 이제 사우디 중앙 정도의, 동쪽으로 좀 위치해 있는 지역이죠. 보다 보면은 이제, 사우디에서 국경을 넘어서 온 경우들도 있었고요.
쿠웨이트에서 온 바이어들도 봤고, 가장 좀 멀리서 온 바이어들 같은 경우 알제리에서 3박 4일 차 몰고 왔었던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이집트에서 2박 3일 동안 뭐 차 몰고 왔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섬나라보다 못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여건 없어도 또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시장 개척단 예전에 폴란드 나갔을 때 가까운 지역인 뭐 슬로바키아나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체코 같은 국가의 바이어도 초청해달라 그러면 또 거기서 체코 바이어를 상담을 했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B2B와 B2C의 국제전자상거래의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입점료에는 판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B2B 사이트인데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직접 수출을 해야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입점료에는 판매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B2C 대비해서 업무가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B2B 같은 경우는 여름 상품을 겨울에 올려놓거나 겨울 상품을 여름에 올려도 판매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품 등록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 다음에 투입 인력이 적게 들고, 한번 수출을 하면 바이어들 같은 경우 고정으로 매출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주를 할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고정 매출이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B2B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이어의 가격 저항이 큽니다. 바이어 같은 경우는 재생품을 구매를 해다가 다시 또 그 나라에서 유통을 하거나 다시 또 판매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크고요. 마찬가지로 또 무슨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발생되는 광고료라든지 창고 보관료라든지 물론 뭐 해상 운송료나 통관료도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 홍보 비용, 그리고 또한 창고 비용, 그런 내용들 또 AS 비용 다 지불하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클 수뿐이 없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량 구매를 하는 내용이 B2B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는 경우들도 또 특징입니다. B2C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판매 가격 저항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제품에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구매자들 같은 경우는 재고 및 단종 상품 판매도 가능한 것들이 이제 B2C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매출이 늘다 보면 B2C 같은 경우는 투입 인력이 계속해서 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B2C와 배송과 CS를 같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이트 관리 같은 경우도 계절성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계절에 맞게 상품을 올려야 되거나 또 단종 처리하거나 재고가 당장 부족하면 또 내려놨고, 베리에이션, 속성별로, 상품 속성별로 또 등재를 중지시키거나 또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상품별로 또 상품의 속성이나 컬러 값이나 그 사이즈별로 또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는 부분들 있습니다. 상품의 배속 고객 문의 처리가 좀 많을 때는 또 처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B2B와 B2C를 상호 보완 및 병행해서 또 시도하는 것들이 바이어를 개척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글로벌 전자상거래 현황에 대해서 국가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현황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세계 점유율로 19% 정도가 되고요. 미국이 전 세계의 그 2위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9,330억 달러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온라인 쇼핑 인구는 2억 6,300만 명 정도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 보급률 자체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90.8%가 되어 있고, 대표적인 이커머스 채널은 아마존이 있고, 기존에 또 이베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가 빠르게 또 인터넷으로 진출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월마트가 인도의 플립카트를 인수한 걸 하였습니다. 주요 결제 수단으로는 이제
그 신용카드나 모바일 지갑 형태로 처리가 되고, 그 카테고리를 아까 한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이나 역사를 좀 훑어드리면서, 카테고리 자체를 봤을 때 전자제품이나 이제 의류까지 진출을 해서 주요 판매 물품들이 저런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국의 주요 사이트는 아마존이 월등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와 이제 이베이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도 90%의 재구매율이 있고, 전체 미국인의 44%, 1억 4,700만 명이 이용하고, 아마존 프리미엄 같은 경우, 프라임 같은 경우 2일 내 무료 배송 혜택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FBA, Fulfill by 아마존 해가지고, 아마존 물류창고에 입고를 해놓으면 한국의 쿠팡처럼 배송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쿠팡이 비즈니스 모델을 아마존에서 이제 가져온 거죠. 저거를 차용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셀러에게 주문이 발생 시 포장, 배송, 반품, CS, 물류 대행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처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베이는 낮은 진입장벽이 있는데,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에 아마존에 비해 낮은 매출이 좀 처리가 되고 있고요. 페이팔이 있는데, 저 페이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를 현재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저 페이팔을 만들었고요. 그걸 또 아마존에서 인수를 해서 처리가 됐는데, 이 전자지불 시스템입니다. 페이팔의 인보이스를 처리를 하면 해외에 송금이 가능하고 그런 내용들로 활용이 가능하신 내용들인데, 앨런 머스크가 만든 저 페이팔을 이베이에서 인수를 했고요. 셀러 공식 지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배송 시스템은 판매자 직접 배송이나 3PL을 통해 제3자 물류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 무료 온라인 픽업 서비스 4,703 미국 전역에 이제 점포가 있다 보니까 그 점포를 이용해서 또 배송을 하는, 빠르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쇼핑몰을 구축해갖고 이제 업체들마다 또 공급업자마다 만들 수 구미에 맞게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쇼핑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쇼핑몰을 만들어서 또 공급하는, 소모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국 전자상거래의 진출 전략을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나 그런 쪽에 관계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매출액이 108억 달러.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유통 구조 자체가, 한국은 백화점 같은 경우 위탁을 해가지고 백화점이 대체적으로 보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 구매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자체에서 좀 할인율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매출 집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소셜 커머스를 활용한 매출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샵 등 500억 예상 매출액이 500억 정도로 이제 2배 이상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근데 또 미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얻고, 또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는데, 최근에 이제 키워드 광고를 하면서 또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부분들이, 전 세계 검색 1위가 이제 구글이고요. 2위 트래픽을 유지하는 것이 아마 유튜브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동영상을 또 올리는 경우들, 그래서 또 SNS나 이 키워드를 통한 광고들을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디지털 커머스 저런 형태인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아마존의 공급망이 좀 혼란해질 거다. 앞으로 디지털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됐기 때문에 저럴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들이 현재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에 대해서 그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52.1%로 전 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2조 7,793억 달러,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의 51.1%를 절반이 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채널들도 사실 아마존을 제외하고 전 세계 4대 사이트가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Tmall, 징동, 그 다음에 판더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보급률이 70.4%. 근데 또 성장이 가능한 내용들이 인구에 비해서 50% 정도뿐이 아직 인터넷 쇼핑을 경험해본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가장 늘은 게 10억 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아직도 4억 명 정도는 인터넷 쇼핑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국 인터넷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제 수단으로 QR코드를 활용해갖고 전자지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해가지고 전자지갑 형태의 쇼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인기 있는 한국 상품은 패션이나 뷰티, 식료품.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까 카테고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식료품까지도 나가 있는 한국의 상품이 그래서 폭넓게 들어가 있는, 오히려 이제 콘가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하기가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상품들이 또 많이 싸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상품에 비해서 워낙 싸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주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Tmall이 가장 점유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징동 그리고 판더더 순으로 되어 있는데,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갑니다.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10대 브랜드 안에 이게 안타깝게도 삼성은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애플이나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B2B 알리바바의 B2C 알리익스프레스, Tmall, 타오바오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라자다도 인수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남아 쇼핑몰인. 중국의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27조 5천억 위안이고, 이제 한국 하나로 따졌을 때 5,347조 약 3,750억 달러, 50억 원이 규모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오바오, 중국의 C2C 쇼핑몰이고, 주 사용층은 20대에서 30대, 개인도 입점이 가능하고 판매 자격이 및 입점 비용이 없다 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Tmall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그룹의 B2C 쇼핑몰로서 기업 셀러에 하나 입점이 가능하고, 주곡이 이제 중국의 인터넷 백화점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중산층이라든지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사이트가 B2C 플랫폼인 이제 징동 사이트가 두 번째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전하고 빠른 배송, Tmall보다 낮은 연령층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3위, 2위를 놓고 굉장히 경쟁 중인 게 판더더입니다. 판더더 같은 경우는 우선 식료품 제품,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사이트로 활성화하기 시작했는데,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이트도 만들어진 지도 좀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면서 징동닷컴을 현재 위협하고 있는 저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대해서 진출 전략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각 플랫폼별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연령대가 24세 이하가 39.2%, 그 다음에 25세에서 30세 사이, 그러니까 30세 이하의 젊은 층들이 좀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매출에서는 광군제, 그 다음에 618, 광군제를 포함해서 이제 광군제를 보면서 만들어진 게 징동닷컴의 618데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Tmall과 타오바오가 압도적으로 매출을 일으킨다 보시면 되시고, 가전, 휴대전화, 의류, 액세서리, 뷰티, 스킨케어, 신발, 가방 순으로 이제 매출이 난다.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셜 커머스의 10배가 되는데,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는 위챗이나 웨이신,
그 다음에 웨이버 등이 있고, 중국에서 또 가장 특징적인 중국 사이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라이브 스트림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왕홍이나 뭐, 그런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규제가 덜하다 보니까 개인 방송을 해서 개인 홈쇼핑을 만들어서 이제 라이브 방송 해가지고 또 구매를 많이 유도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쇼핑몰 자체가 가장 시장도 크고, 진일보한 형태의 또 마케팅을 보여주기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을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꼭 또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순위가 4위고요.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71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인터넷 보급률은 93%이고요. 인터넷 쇼핑 인구는 1억 500만 명. 이 한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예전보다 점점 순위가 떨어져서 현재는 한 5위, 그다음에 뭐 7위, 8위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한국보다는 인구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4위이고요. 시장 규모도 한국보다는 좀 큽니다. 자, 이커머스 채널은 라쿠텐, 아마존 재팬, 야오쇼핑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요 결제 수단은 일본이 현금을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데 신용카드도 또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고 배송으로 오면은 또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쇼핑 형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 상품들이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문화적으로 좀 많이 유사하고 또한 한국 상품을 선호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쇼핑몰이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본의 전자상거래 주요 플랫폼은 아마존 재팬이 1위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마존 재팬의 경우도 FB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라쿠텐이 또 그 다음 두 번째인데 라쿠텐이 조금은 이제 아마존 재팬에 계속 좀 밀려가고 있는 형태였고요. 예전엔 1위였다가 2위로 좀 내려앉은 형태입니다.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유명한 이제 백화점 체인으로 알고 있고요. 자, B2C 입점료가 좀 있고요. 입점 심사가 엄격합니다. 백화점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은 오히려 이제 좀 신뢰도가 높은 거는 라쿠텐을 좀 신뢰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마켓과 이베이에서 합작으로 만든 이제 Q10, 뭐 프리미엄에게는 그래서 Q10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층의 인기가 있고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들이 좀 Q10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로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또 인기가 있고요. 라쿠텐 슈퍼세일 뭐 그런 경우들을 또 많이 그러니까 쇼핑 축제가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백화점이나 그런 형태가 유통 형태가 백화점이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쇼핑 축제가 있는 박앤세일이나 그런 기간에는 굉장히 좀 쇼핑 페스티벌 데이에는 좀 많이 인기가 있다, 판매가 많이 된다 하는 것들이 해외 전자상거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최다 매출 카테고리는 음식하고 가전제품인데 아직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인터넷 쇼핑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전이나 컴퓨터 제품이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 제품 같은 경우도 좀 또 늘어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좀 더 높아지 90% 압도적으로 좀 30대에서 인기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본 내 소셜 플랫폼은 라인이 1등이고요. 네이버 라인이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인기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쇼핑에 이제 인터넷 쇼핑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싱가포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GDP 자체가 또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동남아 중에서 영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쇼피, 라자다, 큐텐 등이 이제 좀 인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은 뭐 95%고요.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 보급률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 인구 330만 명이고요. 신용카드나 이제 전자지불 시스템, 전자지갑 같은 형태를 또 많이 사용하고요. 인기 있는 상품으로서는 K뷰티, 식재료 소스, 한국 캐릭터, 컴퓨터 액세서리들 그래가지고 좀 국가가 좁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쇼핑몰 같은 경우도 빠르게 성장을 하는 형태고 또 한국 상품들이 또 많이 퍼져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쇼피 같은 경우는 동남아 최대 B2C 플랫폼으로 한국 셀러 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 한국 상품 선호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눈여겨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망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국가에서도 쇼핑 서비스가 다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지만은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어 그다음에 태국어 그리고 베트남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동남아에서 그런 거 쇼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라자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닷컴이 있는데 또 동남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7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7개국에 또 각자 언어로 또 등록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저기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고요. 자, 큐텐 같은 경우 퀵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게 특징이고 K푸드에 한 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이제 큐텐이 저거였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쇼핑몰로서 큐텐이 싱가포르에서 1위를 하다가 조금 계속해서 좀 입지를 또 잃어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지바이라는 싱가포르 사이트가 있는데 연회비 99불만 내면 무게 수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국제 배송 할인을 하고 배송 대행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걸 또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진출 전략에 있어서 싱가포르 자체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기보다는 이제 금융이 중심인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이 중심이고 또한 관광이 또 주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상품들에 대한 거리감이라든지 거부감이 좀 덜하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인기 매출 카테고리는 한국의 화장품, 헤어케어 제품들이 가장 높고 식료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로 나간다 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한국 셀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나 왓츠앱,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이제 좀 살펴드리면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위해서 표를 갖다 놨는데요. 1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서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52.1%로 굉장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미국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패션, 뷰티, 한국 상품에 대해서 인기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직은 좀 초창기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쇼핑몰들이 계속 좀 발전해 가야 되는 형태라고 얘기를 드렸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커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크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한국 상품에 대한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국제 전자상거래 전자무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전략 그런 강의를 제가 진행하면서 첫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제 강사 소개를 드렸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B2C 상황들에 대해서 또 좀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